구글의 클래스룸은 대표적인 LMS 프로그램입니다. LMS란 무엇일까요? Learning Management System, 즉 학습 관리 시스템의 줄임말입니다. 수업에서 진행되는 출결 확인, 퀴즈, 쪽지, 토론 과제 등을 부여해서 학생들에게 포트폴리오를, 부모에게는 자녀의 학습 상황을, 교사에게는 학습 관리가 편리하도록 도와주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화면에 보이는 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룸 전체 표가 되겠습니다. 학급이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교실과 똑같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의 클래스룸을 LMS로 사용한다면 그 꽃은 형성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설문조사 양식을 응용해서 객관식 문제를 형성평가로 변형해서 사용하면 학생들 반응이 아주 좋답니다. 그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논술 패턴 연습도 구글의 설문지를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형성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통계 자료를 얻으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문제점이 뭔지, 또 개개인별 성취도를 즉시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클래스룸을 이용한 설문조사가 획기적인 도움을 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활동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서 누적 결과표를 한눈에 손쉽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자동 완성되는 겁니다. 객관식 문항일 경우에는 정답률을 즉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에 취약한지, 누가 취약한지도 파악할 수 있겠죠. 단답형 문항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It was, 빈칸에 알맞은 형용사를 쓰세요. 그러면 학생들은 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어휘를 사용하겠죠. 맞는 어휘도 있겠고 틀린 어휘도 있겠고 이 정답을 공유를 합니다. 공유할 수 쉽게 되어 있겠죠. 한눈에 쫙 나오니까. 친구들이 어휘력을 공유함으로써 사고력도 공유할 수 있겠고 또 교정을 해주면서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참여하는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형성평가를 실시한 후 학생들이 제출을 하면 그 결과는 학생 자신한테도 가기도 하고 동시에 교사한테 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학생한테 간 피드백 중 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간혹 형성평가에 정답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동으로 자주 놓치는 질문 해가지고 이 문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문항을 어려워하는구나 라고 손쉽게 빨리 캐치할 수가 있답니다. 릴렉스한 문제도 낼 수가 있습니다. 논술시험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는데 지난주 논술시험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그 결과를 이렇게 또 공유할 수도 있답니다. 시험 항목에 대한 정답률도 익명이 보장이 되니까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학생들한테 답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학생 피드백 자료 중에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답뿐만 아니고 오답 풀이까지 다뤄주면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과제 제출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한눈에 이행 여부를,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룸에서 형성평가 만드는 방법은 학교의 연수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에 검색을 통해서 좋은 자료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고, 저는 그 형성평가를 실시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제가 경험한 것을 공유하려고 이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부분은 실제 자료를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구글 클래스룸을 2개의 계정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개인 엔터프라이즈 계정으로 진행을 했고 6월달이 돼서는 학교 라이센스를 받아 가지고 학교 계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혼란이 있어서 이렇게 이메일 주소하고 이름을 기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계정으로만 할 경우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계정이 아닐 경우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여튼 이메일 주소 이름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 피드백을 하는데, 이번엔 피드백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논술 시험을 봤는데 어땠냐, 1, 2, 3, 4, 5. 1쪽은 아주 어려웠다, 5는 너무 쉬웠다. 학생들 부담 없이 체킹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주어지는데 대부분 이제 객관식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개중에는 단답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단답형도 들어가고 뭐 그림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10문제를 제출합니다. 10문제를 제출하고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이제 보냈습니다. 지금 이제 4명 있는 것만 제가 급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4명 있는 것만 있는데 볼까요? 응답을 보면 여기 요약이 있고 질문이 있고 개별 보기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4명의 학생이 평균값, 중앙값, 또 점수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또 도표로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이게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놓치는 문제, 공통적으로 틀리는 문제,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단답형으로 할 경우에는 정확한 지시어를 줘야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여기 지시어가 잘못돼 가지고 학생들이 알면서도 틀리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자주 놓치는 문제를 먼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학습, 사후학습 할 때 학생들이 뭘 놓치고 있고 뭘 이해를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동으로 체킹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점수가 나오고, 그다음 학생들 이름, 한 주일 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인데 잘못했습니다. 논술 시험은 어땠나요? 이렇게 도표로도 보여주니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항별로 이렇게 표를 보여줍니다. 문항별로 이렇게 통계를 내줍니다. 아주 이거 학생들이 제출하는 순간 이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 전체 통계 요약이 나오겠고, 다음 이제 학생들 질문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질문에서 나오는데 지금 질문이 없네요. 그 다음에 학생들 답안을 개별 보기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점수 공개하면 이렇게 되겠고, 지난 시간 논술시험 어땠나요? 뭐 4번 강도 중에 이제 4번을 체크했고, 이렇게 해서 정답 처리된 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정답이 안 틀렸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아주 좋죠. 그리고 여기 피드백 넣어주고, 또 이 학생에 대해서 개별 피드백을 여기에 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개별 피드백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을 하고,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구글 클래스룸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엑셀로 통계를 만들어 주는데, 이게 지금 저한테는 현재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 결과를 엑셀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가 되겠죠. 구글이니까. 클릭하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엑셀로도 저장해 놓고 수행평가나 기타 여러가지 학습 활동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논술, 패턴 드릴, 패턴 연습 따라하기에도 아주 기계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고 교사의 그 업무도 많이 경감이 됩니다. 한번 그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떤 주제를 놓고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문장을 도출할 수 있게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질문에 답을 하나 해나가면 곧바로 거기에 하나의 에세이가 완성될 수 있게 기본적인 연습을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타이틀 1를 그대로 쓰세요. 그러면 여기 타이틀 번호가 있죠. 1번. 그 번호를 학생들이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줄에 이어질 말을 찾아 쓰시오. Let me tell you about. 그럼 그거를 그대로 학생들한테 찾아서 패턴 연습할 수 있게 밑줄친 알맞은 단어를 도표해서 찾아 쓰시오. 이게 제시된 패턴 연습이 있습니다. 우리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돼야 되는 문장 순서가 있습니다. 그걸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수학의 공식 구구단처럼. 그 다음에 we stay there for 하면 for에 들어갈 내용을 여기서 찾아서 여러 학생들이 이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 연습을 학생들이 창작을 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 될지 질문을 제시하고 질문에 답하면서 그 의도하고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문장들을 순서에 맞게 입각해서 채워나갈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끝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논술 시험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하면, 연습을 끝나면 안 되겠죠. 이게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맞고 안 맞고 틀리고 뭐가 틀리고 뭐가 부족한지. 여기 응답을 클릭을 하게 되면 곧바로 나오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학생들 중앙값 없네요. 그거 다 100점 만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39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응답 받기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보낸 점수가 이렇게 쭉 나오고 개별 문항별로 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학생들 이제 개별적으로도 자기 점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여기서 질문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답 제시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개별 보기를 보면 학생들 각각에 대해서 이제 답안지를 보는 겁니다. 이 학생은 100점 만점에 30점을 맞았나요? 필성부 표시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드백, 의견 보내기가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해주고 유사답까지 써주면 같이 나오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답 이렇게 유사답까지 써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고, 틀린 경우 이렇게 X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배점이 써 있죠.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패턴 연습할 경우 아주 훌륭하게 이걸 해서 학생들한테 동기부여하고 왜 공부하는 그 피드백을 곧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호응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이제 누르게 되면 스프레드시트의 응답 보기는 이제 엑셀로 통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옵션도 있는데 이거 거의 이런 것도 있고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패턴 드릴, 주간식 패턴 드릴 하는 단답식이 되겠죠. 연습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저는 2021년 2월 28일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작년 2020년 1학기 때 클래스룸을 사용했던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계신 분들께서 감안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교직생활 영위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